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 경영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에 이제 원장님을 만났더니 이제 경영 시스템을 부재한 것 같은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병원 경영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병원 경영 시스템 만들기라는 이제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해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중국에서 경영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느껴가지고 앞으로 이제 경영 시스템이라는 거를 좀 원장님들이 구축을 해서 사실 원장님들이 불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해서 병원을 뭐 한 달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병원이 정말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고민해 보라고 아주 좀 극단적인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래도 돌아갈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 시스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로컬도 있지만 이제 직원이 늘어나면서 보통 우리가 5명 이상 넘어가면서 어떤 이제 조직이라는 게 형성되고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해져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떤 것들을 구축하는 게 경영 시스템인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사실 이제 경영 시스템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리더의 미션이에요. 어떤 병원을 만들 건지 리더가 명확하게 세우는 것부터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요. 대부분 시스템이 없는 병원 가면은 리더가 왔다 갔다 하는 병원이에요. 왔다 갔다. 생각들과 뭐 어떤 규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왔다 갔다 하냐? 리더가 명확히 내가 어떤 병원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엉망인 병원들 가잖아요. 시스템이 엉망이다라는 병원들 가보면은 대부분 원장님들이 명확한 미션과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원장님들이 미션과 뭐 비전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 미션과 비전이 시스템을 만드는 뿌리 같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장님이 미션과 비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게 시스템의 시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작은 무엇이냐? 두 번째가 바로 핵심 가치라는 게 있어요. 핵심 가치가 뭡니까?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월등히 반드시 지켜야 돼. 어떤 일이 생겨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해요. 이 핵심 가치가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또 지속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핵심 가치가 중요한 게 요즘은 액팅, 행동 중심으로 핵심 가치를 만들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 병원의 규율의 가장 뼈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을 관리한다는 거는 이제 규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규율을 만드는데 그 규율을 다 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우리 병원만의 어떤 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보다 요즘은 아주 행동 중심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해요. 제가 병원급들 이제 세팅을 할 때, 시스템 세팅할 때 이 핵심 가치를 10가지, 뭐 7가지 이거를 명확하게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병원을 만들 건지 비전과 미션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우리의 어떤 만들어내는 어떤 규정 같은 게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핵심 가치를 수립하는 작업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제 뿌리 위에 첫 번째 탄탄하게 세우는 작업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장님들 핵심 가치가 수립되면은 이 핵심 가치를 잘 지켰는지를 이제 질문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영 미팅 때도 그렇고요. 이 핵심 가치를 잘 실행했는지,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캐셔 질문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제가 오늘 10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적어도 이 조직에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수립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장님들이 이제 관리자 조직이 5명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관리자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경영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즘 많이 트렌디한 게요. 결정은 수직적으로, 그리고 소통은 수평적으로.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인 것 같아요. 한 원장님들이 가끔 이제 조직을 세팅할 때 다 평등하게 그냥 직급 없이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겪어보니 그냥 직급 없이 다 똑같이 넣자. 그런데 이게 아주 이제 소수
두세 명 있는 데서는 가능할 수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원장님이 다 하셔야지만 가능해요. 직원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가능하죠. 스스로 리더십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해낼 수 있는 레벨의 직원들이 있다면은 이런 조직이 가능한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직원분들이 이런 워너십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워너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관리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관리자라는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이 관리자 부분은 제가 매번 얘기하죠. 병원은 더 특히 중요하다. 왜요? 리더가 상당한 시간을 진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소통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관리자가 그 부분을 많이 잘 운영해줘야지만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잘 세팅하는 거랑 그리고 관리자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병원급 되면 관리자 미팅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급을 갈 때는 항상 관리자들 교육과 관리자 미팅 셋업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면 관리자 미팅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제대로 관리자 미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관리자 미팅을 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관리자 미팅이라는 건. 관리자 미팅은 병원에 올해 목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수립할 때 목표, 재무적 목표라든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게 관리자 미팅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팀끼리 협업도 해야 되고요. 팀끼리 서로 공유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자 미팅 때 사실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서 뭐 했다 보다 전체 목표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부분을 논의하는 시간. 이 관리자 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리자 미팅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다, 한 달에 한 번이 됐던 관리자 미팅을 해나가는 부분을 잘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의 핵심 코어가 이제 우리가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음식점은 뭐죠? 음식이죠. 음식이 맛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병원은 치료가 핵심 코어예요. 그러면 이 치료를 소비자한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통일돼야 돼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원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데스크 파트에서 엉뚱하게 얘기하고 콜센터에서 엉뚱하게 얘기하고 외래 파트에서 다르게 얘기하고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컴플레인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되게 속상하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원장님이 무엇을 해야 되죠? 당연히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를 어떻게 이해할지 전체를 같이 공유하고 동기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원한 병원들이 한 달 동안은 이 과정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원장님들이 많이 간과해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심지어 페이닥터 선생님이 오셔도 페이닥터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각자 영역이 있지만 병원에 추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계속 같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잘 돼야지 이런 진료를 하고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철학에 일관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똑같이 직원들도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 치료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만 원장님마다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이걸 다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치료에 대한 일단 직무를 잘 공유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시스템적인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직무 매뉴얼을 학습하게 하면 가장 빨라요. 제가 일주일마다 시험 보니까 사실 이 직무를 못 배우는 직원은 없어요. 단순한 반복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의사항부터 해서 규정들, 치료 여러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실 끊임없이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게 잘 나눠야지 동기화돼서 적어도 몇 개월 뒤에는 원장님의 내는 메시지와 데스크 파트나 외래 간호사나 모든 파트가 내는 어떤 메시지가 통일화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병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병원에 가면 또 세팅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병원이 개선하고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바로 피드백입니다. 개인도 똑같고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가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뭐를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주면은 원장님들이 이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를 잘 찾아서 이거를 개선해서 잘하게 만드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표가 그렇지 않고
개선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뭐 지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도 안 되고 직원도 또 기분 나쁘다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피드백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 해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거는 약간 원장님들이 정확히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피드백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위한 그 피드백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복적 피드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의미한 피드백을 많이 하는데 무의미한 피드백이 아니라 어떤 개선 사항을 가져와서 우리가 언제까지 누가 담당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 개선해 볼 거냐라고 정확하게 정해서 우리가 실제 개선을 만들어내는 이런 피드백 미팅 그리고 피드백을 해내는 어떤 시스템들을 잘 만드는 게 조직 시스템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는 이제 계속 발전을 안 할 수 없어요. 경쟁 업체가 들어오고 우리 병원도 좀 더 낮아야 돼요. 고객도 이 병원이 좀 더 낮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직원이 바뀌게 되면은 이 직원이 또 들어오자마자 잘하면 좋겠지만 들어오자마자 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배우고 학습하고 성장하고 이 친구도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 시스템이 돼 있으면은 바로바로 성장을 해서 최대한 그 갭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